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은 얻지 못했지만 유로파리그 진출권 확보에 성공하며 시즌을 만족스럽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토트넘이 앞서 유럽 최대 축구대회 출전 티켓을 보장받을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은 뛰어난 재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며 팀을 완벽하게 이끌었지만 토트넘이 시즌 초반 조세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의 지난 경기들을 돌이켜보면 팬들은 토트넘의 득점 기회와 승점 기회를 많이 놓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암묵적인 인터뷰를 진행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맨시티 주장 카일 워커가 지난 20일 첼시와의 경기 직후 인터뷰를 가졌고, 인터뷰에서 방금 마주한 경기는 우리 커리어 최악의 경기였다. 우리는 85분 동안 단 한 골도 넣지 못해 첼시에게 완전히 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카일 워커 주장도 더 나은 플레이를 위해서는 전술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면 다른 인재를 영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는 곧바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손흥민이 이번 여름 이적 기간 이후 맨시티에 합류할 수 있다는 소문을 촉발시켰습니다. 또 맨시티 스카우트들이 손흥민의 연습을 지켜보는 모습이 국내에 포착됐다는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맨시티의 핵심 공격수 홀란드가 부상을 당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뒤 카일 워커 주장은 맨시티 라인업 교체의 심각성을 깨달았는데요. 하지만 홀란드가 계속해서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일 워커 역시 손흥민의 합류를 개인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결정된 이적 날짜 조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으며 올여름 이적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는 손흥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알려지자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손흥민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또한 손흥민과 계약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향후 경기가 매우 중요하며 최대한 빨리 손흥민을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토트넘과 맨시티의 대결은 공격수 에를링 홀란드의 2루타로 맨시티가 유리한 점수로 2-0으로 끝났고, 토트넘과 맨시티 모두 골을 넣기 위해서는 승점이 필요합니다. 홈팀은 여전히 챔피언스리그 최종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반면 그린맨은 아스널과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고, 경기 시작 1분부터 속도가 빨라지면서 토트넘은 경기에 더 잘 뛰어들었고 맨시티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런던팀은 전반전 많은 위험한 기회 없이 펩 과르디올라 군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후반 첫날 맨시티가 교착 상태를 깨뜨렸고 전반 51분에는 데 브라이너가 완벽한 크로스를 올려 홀란드가 공을 빈 골대 안으로 집어넣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뒤처진 토트넘은 공격에 온 힘을 쏟고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밖에 없었고, 쿨루셉스키가 페널티 지역에서 슈팅 기회를 잡았으나 이 선수의 슈팅은 오르테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칸지가 위험에 빠진 공을 놓치는 실수를 해 손흥민이 오르테가와 맞붙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지만 손흥민은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대해 손흥민은 선수로서 우리 모두는 맨시티전에서 토트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는 팀은 정말 다른 것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팀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에만 집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맨시티전에서 득점 기회를 놓친 게 상당히 아쉽긴 했지만 시즌 내내 손흥민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맨시티 선수들은 손흥민과 토트넘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손흥민과 맨시티의 관계는 과거에도 매우 좋았고 경기가 끝날 때마다 종종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행보에 언론과 팬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자주 언급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손흥민은 맨시티에서 뛰기 위해 토론했습니까? 손흥민은 항상 뛰어난 선수로 알려져 왔으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유일한 아시아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전 시즌을 10골과 6도움으로 마무리하여 겨우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시즌에는 23골을 넣으며 살라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지만 이번 시즌은
그와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0골을 넘긴 손흥민이 에이징 커브에 직면했다고 의심하며 그를 향해 의심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토트넘은 8위로 떨어지면서 유럽 대항전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예선에 진출하지 못한 이유는 팀에 너무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호주 출신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롭게 팀을 이끌었는데 그는 빅리그에서의 경험이 없는 감독이고 또한 손흥민과의 투신적인 파트너십으로 알려진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기 때문에 팀은 강력한 선수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으로 지명하여 이번 시즌에 데뷔했습니다. 토트넘은 모두의 예상을 뒤흔들며 시즌 초반에 10경기 연속 무패를 달려 큰 성과를 거뒀고 손흥민은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며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선수들을 효과적으로 이끌었으며 그는 왼쪽 윙과 공격의 중심 역할을 번갈아가며 전반기에만 11골 5도움이라는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전반기 득점 랭킹에서 4위에 올라감으로써 득점왕도 기대할 만한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2023 아시안컵 출전으로 한 달 동안 팀을 떠나게 되었고 복귀 이후에도 전반기의 조건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몇 차례 인터뷰에서 그 자신도 바쁜 일정과 2023년 아시안컵 참가가 자신이 체력을 잃은 이유 중 하나라고 인정했는데요. 손흥민은 후반기에 6골과 5도움을 기록하여 시즌을 마무리했고 이로써 그는 총 17골과 10도움을 기록했는데요. 득점 부문에서는 리그 내 8위에 해당하며 도움 부문에서는 공동 3위에 올랐고 이번 시즌 동안 손흥민은 총 27번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그의 커리어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도움 10개를 기록한 손흥민은 득점과 도움이 모두 두 자릿수인 10-10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있어서 세 번째 10-10 기록이며 이처럼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3회 이상 10-10을 기록한 선수는 손흥민을 포함하여 6명뿐입니다. 그는 이번 시즌을 통해 나이가 들었다는 의심을 완전히 떨쳐냈으며 또한 손흥민은 시즌이 진행될수록 패스와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향상시키며 축구를 마스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책임감 있게 팀을 이끌었는데 그는 부지런한 스프린트와 상대팀에 대한 압박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시즌 후반기에 내리막을 겪으며 5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음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대신 유로파리그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뛰어난 활약을 펼친 손흥민은 올해 여름 이적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론에서는 손흥민이 다음 시즌 리버풀에 합류할 수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리버풀은 손흥민을 타겟으로 선수단 강화를 원하고 있고 리버풀 이적설이 잠잠해지자 언론에서는 다시 손흥민의 맨시티 합류설이 떠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손흥민은 계약 연장에 대해 항상 통보를 받았지만 여름 이적 기간이 2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아직 손흥민의 계약 연장에 대한 발표는 토트넘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이적에 대한 질문에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결정을 내렸고 이적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손흥민은 국가대표팀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축구협회는 오늘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싱가포르와 중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A 국가대표팀의 23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김동 감독이 임시적으로 이끄는 이번 소집에는 기존의 주요 선수들이 그대로 포함되었고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등이 여전히 명단에 올라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얼굴들도 눈에 띕니다. 오세훈, 배준호, 황재원, 최준 같은 젊은 선수들과 황인재, 박승욱, 하창래 같은 이전에 A팀 경험이 없던 선수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A팀에 뽑혔습니다. 부상으로 이전에는 소집되지 못했던 황희찬과 엄원상이 이번에 다시 대표팀 명단에 포함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은 1년 3개월 만에 다시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김동 감독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주요 선수들의 부상과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대체 선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코칭 스태프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명단을 선정했다고 그는 새로 합류한 선수들과 기존 주축 선수들 간에는 호흡이 잘 맞는 선수들이 많다.
전술적인 면에서도 잘 준비하여 이번 두 경기에서 팀의 조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재, 조규성, 서령우 같은 기존에 항상 선택되었던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 대표팀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조규성 또한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이번 소집 기간에 수술을 받을 예정이어서 선수들의 사정을 고려했다. 서령우는 어깨 수술 후 재활 중이어서 대표팀에서 제외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팀은 6월 2일 인천공항에서 모여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원정 경기를 위해 싱가포르로 출국할 예정입니다.